삼성은 무서운 회사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삼성 혼자서 일본 산업 전체를 통째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 모두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삼성 혼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이 더 많으며,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의 그 모든 매출이 대부분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누려왔던 시장을 뺏어오는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 때문에 지금 일본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일본에게는 국가의 미래를 기댈 산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소니 이야기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소니는 전자제품에 있어서 옛날 애플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난 2000년대까지 워크맨에서 TV까지 전자제품 하면 소니가 무조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소니는 돈을 너무도 많이 벌어서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사인 컬럼비아 픽처스와 트라이스타 픽처스까지 인수하며 영화 산업에도 뛰어들었고, 그 외 음반 사업에서부터 세계 부동산 그리고 금융 사업에까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며 정말 안 건드리는 산업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돈의 질주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며 한국이 방해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실력을 조금씩 키워오더니 2000년에 들어서자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LG와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한 구역씩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간판 스타와도 같던 TV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도 소니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LG하고 삼성하고 서로 세계 최고라고 싸우는 상황만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우리 잡스 형이 아이팟을 발표하고 이어서 아이폰이라는 신기한 물건까지 발표를 하며 이제 아무도 밖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소니의 도시락통을 구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TV에서도 밀리고 워크맨도 안 팔리게 되자 소니는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가전과 PC와 같은 기존의 알짜 사업들을 몽땅 팔아버리고 그 돈을 모두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에 몰빵한 것입니다. 의외로 그건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역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그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일찍 시장을 선점했던 소니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한때 시장 점유율 70%까지 독점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며 마치 축제와도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국이 끼어듭니다. 갑자기 삼성이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소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1위인 자신들조차 아직 6,400만 화소밖에 못 만드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는 것인지 일본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건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한 척의 피해도 없이 일본 함선 133척을 수장시켰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정답은 이순신이니까, 그리고 한국이니까. 아무튼 그동안 마치 축제와도 같던 시절을 보내고 있던 소니에게 삼성의 이 발표는 마른 하늘에 내려치는 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벼락이 아닌 앞으로 일본 산업에게 찾아올 길고도 긴 장마를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발표하자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너도 나도 삼성 제품을 쓰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동안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 그리고 삼성, 게다가 그 대단한 애플까지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20.1% 점유율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이긴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중국 업체들도 그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전체 시장의 약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니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년 사이 매출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물량을 모두 삼성에게 빼앗기게 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니는 추격하는 삼성을 따돌리기 위해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5년 내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무려 1조 원을 투자해서 나가사키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합니다. 한국 때문에 이미 오래전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일본에서 이렇게 대규모 신규 공장이 세워지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일본 언론들은 잠옷 흥분을 감추며 큰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삼성이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가 되겠다며 이미지 센서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미 일본 산업은 그 스케일에서부터 한국에 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산업 그리고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온 시장입니다. 캐논, 니콘, 올림푸스 등 세계 카메라 브랜드 1위부터 5위가 모두 일본 브랜드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아직 카메라와 똑딱이 시장이 건재하던 시절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며 1년 동안 거둬들인 매출이 무려 80조 원이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그 제품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들 중 약 99%가 일본의 중소기업 제품들이었습니다. 한 해 약 80조 원이라는 돈이 세계로부터 흘러들어 고스란히 일본 산업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꿀처럼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당시는 정말 꿈처럼 달콤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내무반에 퍼지던 자비심이라고는 정말 1도 없는 인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대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도록 고안된 바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삼성이라는 무자비한 시계의 알람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일본은 새로운 현실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캐논은 작년 그전에 대비 영업이익이 49.1%나 감소했고 2위인 니콘도 42.9%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자유낙하 수준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10년도 안 돼요. 이들 회사들은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며 곧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도 장렬히 그들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예를 들어 반도체, 선박, TV, 가전제품, 그리고 문화와 영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경쟁의 결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을 넘어 거의 압살 수준으로 처참히 짓뭉개고 있다는 현실을 심청이 아버지라도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재밌어질 겁니다. 특히 우리 아베가 도와 올림픽 개최가 취소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정말로 볼만해질 겁니다. 벌써부터 가까운 미래에서 버터 팝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2030년이 아닌 소니가 장담했던 2025년에 삼성이 소니를 압살하며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기업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 삼성이 곤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삼성과 LG전자에게 중요한 생산 기지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가량인 1억 5천만 대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2019년 국내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제한하면서 공급망 위기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난 3월 9일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의 엔지니어 700명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삼성은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에 사용할 중소형 플렉서블 OLED 모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용 OLED는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상반기 내에 베트남 공장에 있는 생산 설비를 신제품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경북 구미 사업장에 있는 프리미엄 폼 생산 공장 일부를 베트남 공장으로 배정할 계획이어서 현재 베트남에서 OLED 수급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삼성은 현지 대사관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즉 파견된 인원들의 이상 없는 테스트 페이퍼를 첨부할 테니 기술자 700명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삼성 직원들에게 유연한 자세를 취해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삼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657억 달러, 원화로 78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베트남의 GDP가 2112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대략 베트남 GDP의 2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한 나라 GDP의 27%나 차지한다니 정말 삼성의 위력이 대단한데요. 이를 통해 베트남은 중국을 능가하는 삼성전자의 최대 생산 기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상태죠. 또한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되었던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5년 동안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총 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투자 이익을 차지한 일본이 베트남에 지금까지 투자한 400억 달러보다 무려 100억 달러가 많은 금액이죠. 또한 한국은 일본의 뒤를 이어 베트남의 공식 개발 지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이었는데 이를 통해 2019년에는 274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물론 베트남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한국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일방적인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이러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마자 한국 대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탈일본을 감행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일본 첨단 소재 산업들은 실적이 폭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 베트남이 가장 큰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하루 테스트 물량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내고 있죠. 심지어 지난 3월 6일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먼저 요청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켈빈 드로구 마이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실장이 유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마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드라이브 스루를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독일과 시애틀 등은 이미 드라이브 스루를 시행했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높이 평가해 미국은 3월 10일 백악관 회의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여전히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이자 슈퍼버그의 저자 맷 맥캐시 박사는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 데이터만 믿을 수 있으며 현재 한국 데이터만 예측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죠. 그러면서 한국의 테스트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마저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나라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기일 때 도와주는 나라가 진정한 우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트남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